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리 기술 점수랑 작품의 평가 점수죠. 그런데 이거는 극비상인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합격한 두 메뉴, 비프 스튜와 치즈 오믈렛으로 제가 멋대로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내 멋대로 점수 매겨보기. 얼마나 비슷할까 한번 봐볼까요? 일단 기준이라는 걸 세워봤습니다. 각 항목당 5점으로 치고요. 채점 방식은 감점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각 항목당 5점이라고 했는데 기본은 4점이고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4점인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조리 기술은 30점이죠. 그 항목에는 재료 씻기, 재료 자르기, 올바른 재료가 올바른 순서에 사용이 되었는지, 조리 기구는 잘 다루었는지, 조리 방법, 조리 순서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렇게 6항목 각 5점씩 채점을 해봤고요. 작품의 평가 같은 경우는 15점이잖아요. 그래서 모양, 그리고 농도, 이 농도에는 익힘 정도도 들어가요. 그리고 맛, 요즘은 맛을 못 볼 때도 있으니까 맛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3항목 각 5점씩 15점으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프 스튜 같은 경우는 저는 32점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자각을 하고 있는 감점 항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조리 기술에 있어서는 일단은 재료 씻기, 웬만하면 재료 씻기는 4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료 씻기에는 씻을 때 손질이 필요한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재료 자르기, 요구사항의 센치대로 재료를 자르고 있는지, 돌려깎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깎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 비프 스튜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손질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손질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거, 그리고 고기 간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기 간은 감독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고, 이 재료 손질에 너무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에 1점 감점을 했다고 해서 이제 3점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료 사용에 관해서인데요. 마늘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지 순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당연히 다져서 끓일 때 다른 재료들이랑 함께 넣어야지 싶었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앞에 사람이 고기를 구울 때 기름에 마늘을 넣고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모르겠어가지고 양파를 결국은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점이 깎이고, 그 다음은 조리 기구 취급인데 여기서는 딱히 깎일 게 없었고, 조리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감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자리 바로 옆에 서큘레이터라고 하나? 뭐라 해야 되지? 에어컨 바람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정말 화력을 아주 세게 해도 물이 끓지도 않고 열 전달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알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을 텐데, 이제 하는 도중에 이게 불이 잘 안 돼요, 이게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말하는 동안 시간 또 다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센 불에 조리했어요. 비프 스튜부터 오믈렛까지 전부 다 싹 다 센 불. 그런데도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센 불로 조리하면 안 되잖아요. 센 불로 조리한 거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이거 2점 감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조리 순서인데요. 다른 거는 그냥 무난하게 다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재료를 썰 때 여유가 좀 있으면은 감자랑 당근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이렇게 조금 예쁘게 둥글게 깎으면은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잘 안 부서지게 돼서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료 손질해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각을 다듬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볶고 그 다음에 감자랑 당근도 볶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듬었죠. 그런데 그거를 보시더니 감독관분이 뭘 쓰시더라고요. 네, 조리 순서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1점 감점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평가 점수로 들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평가 점수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모양이나 농도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4점씩,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가에 있어서는 5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출을 하려고 딱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감독관이 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오 잘했는데 살짝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농도가 묽은 비프스트도 많고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양을 조절을 잘 못하면 시뻘겋게 되거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결과물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조금 맞추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채점한 거 결과를 내볼게요. 짠! 32점. 그리고 제가 받은 점수 32점. 얼추 같죠? 비슷하죠? 그냥 조금 끼워 맞추기 식이기도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내 요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감점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채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점수에 납득이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생각보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1점씩 깎으면은 점수가 정말 상당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수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보다 후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못 본 분이 감점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못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1점씩 깎아보세요. 생각보다 낮은 점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즈 오믈렛. 이거 빨리 가볼게요. 맨 같은 내용이니까. 치즈 오믈렛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뭐 재료를 씻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재료 씻기, 자르기, 올바른 재료 사용 이런 데서는 다 4점씩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줄 점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리기구 취급이랑 조리 순서에 있어서 조금 감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치즈를 넣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치즈를 이렇게 칼집만 내놨으니까 하나씩 뜯어서 넣는다고 손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감독관 옆에 서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손으로 뜯어서 넣다가 차 아니구나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믈렛 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옹크게 된 그런 팬이 좋아요. 그래야지 럭비공 모양처럼 뚱뚱하게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팬을 잘못 사가지고 양식 팬인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된 걸 산 거예요. 그래서 오믈렛을 할 때 기울이면은 오목한데 받쳐지면서 돌려서 이제 통통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기울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이 조금 밖으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감독관이 보셨고요. 그래서 1점 감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치즈 오믈렛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는데 그걸 다 들켜버렸네요. 조리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체에 거르는 걸 깜빡했어요. 그때도 감독관분이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화력이 정말 약해요. 센 불로 해도 오믈렛이 색깔도 안 가고 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오믈렛은 정말 색이 생명이잖아요. 뽀송뽀송하게 예쁜 색. 그래서 정말 제일 낮은 불로 해가지고 막 저어서 스크램블을 만드는데 진짜 5분이 지났는데도 스크램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불로 했죠. 막 저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센 불로 했다가 들키거나 아니면 색이 가면은 정말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본 이제 한 감독관이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스크램블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맙소사.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해서 일단은 센 불로 했어요. 센 불로 해가지고 억지로 스크램블 만들어서 돌리는 거 하는데도 센 불로 둬도 전혀 색이 안 가고 오히려 안 익었어요. 물렁물렁 하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3분 남았을 때 일단 비프스튜 냄비에 넣어뒀던 거를 넣어서 파슬리 가루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오믈렛 접시도 준비를 하고 근데 이거 준비를 하는 동안 불은 켜져 있고요. 오믈렛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색이 안 변해요. 이 정도로 화력이 약했어요. 정말 너무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놓았을 때 물이 흐르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격은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품의 평가에서 감점이 좀 당했는 것 같아요. 치즈 오믈렛 같은 경우는 일단 모양이 잘못 나오면은 이 세 항목 다 해서 감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먼저 모양, 안이 덜 익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 되고 퍼진 모양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농도, 익힘 정도에 관해서는 얘도 1점 감점. 왜냐면 색은 안 났지만 덜 익었거든요. 안이 물렁물렁.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가에 있어서는 모양이 안 예쁜데 어떻게 맛있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점 감점. 이렇게 해서 토탈 더해보니 29점. 제가 받은 점수 29점. 같죠? 그리고 점수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 감독관을 하셨던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실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감독관으로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작품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합격시켜 줄 수가 없다 싶으면 점수를 정말 짜게 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한대요. 뭐 이것도 스타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감독관을 만나면 나랑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러면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점수 보면은 59점으로 아쉽게 떨어지고 6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붙고 이런 분들 계시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합격률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다 붙여줘야 되지만 정말 너무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좀 합격을 시켜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점수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커트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떨어뜨리거나 붙였다라는 점수인 거예요. 일단은 보류를 해준 거예요. 뭔가 당장 합격이라고 하기에는 아쉽고 근데 떨어뜨리기도 아쉽고 일단 둬보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뭔가 잘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 다 떨어뜨리자. 59점으로. 아니면 한두 명 합격자가 더 필요해. 하면은 이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61점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해라 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합격시켜줄 사람이었던 거래요. 80점 넘으면 정말 잘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